버지니아주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번만 맞는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돼 이번 주말 승인되고 다음 주부터 배포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안의 하원 통과가 임박해지고 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 두세 명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마스크 속에 차는 습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잠재적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방역 수칙을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랄프 노덤 주지사는 약국 등 예방접종 장소가 늘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정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행됐던 통금 시간을 해제합니다. 밤 10시까지만 허가됐던 주류 판매는 2시간 늘어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서는 최근 통금 시간을 해제하는 등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약국 등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고 접종 속도도 빨라지는 등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랄프 놀덴 버지니아주 지사는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자택 명령은 해제될 것이지만 여전히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외 모임은 25명까지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만 허가됐던 주류 판매는 2시간 늘어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야외 놀이시설은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며 1,000명까지 허락됩니다. 놀뎀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이 떨어지고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방역 지침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더 많은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오는 4월에는 야외 놀이시설의 방역 제한 조치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했지만 앞으로 천천히 그러나 안전하게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뎀 주지사는 날씨가 따뜻해져 외출이 늘 경우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곳을 이용하고 마스크는 꼭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내 모임은 여전히 1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CVS와 같은 상업용 약국을 통한 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월그린도 이번 주 후반에 접종을 시작하고 월마트와 세이프웨이의 모회사 푸드시티, 그리고 자이언트도 조만간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놀뎀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놀뎀 주지사는 또 약국은 주당 5만 2천 개의 연방 할당량을 받아 고위험, 취약 지역에 우선 배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매장 내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대신 하루 수백 명을 마칠 수 있는 대규모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은 버지니아주 백신 사전 등록 시스템과 협력해 접종이 가능할 때 이메일로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은 일부 약국의 경우 예방접종 예약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 예정이라고 놀뎀 주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이번 달 중순부터 버지니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사전 등록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한 번만 맞는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판명돼 이번 주말 승인되고 다음 주부터 배포돼 미국의 전 국민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존슨앤존슨은 미국 내에서 72%의 항체 생성 효과가 있고 남아공에서도 64%나 높은 효과를 보여 한 번만 맞아도 가장 우려되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접종하는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이 FDA 평가에서 상당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돼 세 번째 코로나 백신으로 내주부터 공급되면서 전 국민 접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 등 데이터 평가 결과 한 번 접종에도 항체가 생기는 비율이 미국 내에선 72%, 남아공에서는 64%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증 발병이나 사망까지 막아주는 비율은 더 높아져 미국 내에서는 86%, 남아공에서는 82%를 기록했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이는 존슨앤존슨이 밝혀온 1회 접종 후 항체 생성 효과 평균 66%보다 미국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26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권고가 나오는 대로 27일에는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되고 내주부터는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을 배포하기 시작해 한 번 접종 시대를 열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첫 주간인 내주에는 회사 측 400만 개, 정부 측 200만 개 등 소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만 3월 말까지는 2천만 개를 생산 배포하고 6월 말까지는 1억 개를 납품하기로 연방정부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은 4가지 특성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전 국민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말까지 6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해 3억 명의 전 국민이 2번씩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는데 1회 접종 백신의 추가로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시기, 즉 집단 면역 시기가 최소한 6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2번 접종에 항체가 생기는 비율이 94%에서 95%인 반면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접종해도 72%여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셋째, 남아공에서 64%의 효과를 기록한 것은 현재 다른 백신들이 50% 이하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은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3개월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보관과 운송, 배포에 가장 편리해 광범위하게 공급되고 접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이번 금요일 하원 통과가 임박해지고 있으나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2-3명이 이탈 조짐을 보여 최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들을 설득해 최종 가결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하향 조정하거나 연기하는 등 무언가 양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플랜을 그대로 담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개혁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으나 연방 상원 문턱에서 위험한 고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결집해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결할 수 있는데 2-3명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미국민 다수가 절실히 원하며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일치 단결해 미국 구조개혁 법안을 최종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where we go in our states, people are saying, get the bill passed. We are on track to get this bill done and get it on the president's desk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which is March 14th. We're going to meet that deadline. 척슈머 상원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전화기를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답변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강한 압박을 놓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중도파들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고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고소득층 현금 지원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할 게 분명해 민주당 상원의원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는 무산될 수 있는 코너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척슈머 대표의 첫 번째 입법 과제이므로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최종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데 명분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붙잡기 위한 듯 비공개적으로는 이번 법안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방 하원은 이번 주말 미국 구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예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들을 591쪽의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후 미국 구조개혁 법안 2021로 이름 붙이고 19대 16 당파적인 표결로 통과시켜 본회의 표결에 넘겼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는 26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는데 민주당이 222대 210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수 지지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독자가계라고 있는 미국 구조개혁 법안 2021에는 미국민 1인당 $1,400씩 현금 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은 3월 15일부터 주당 $400로 올려 8월 29일까지 제공하며 7월부터 1년간은 미성년 자녀 1인당 $250 또는 $300씩 매달 지원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의 이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다 보면 습기가 차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온도 차이가 나서 물방울이 더 잘 맺힙니다. 그런데 이런 습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심지어 중증으로 발병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마스크 속에 차는 습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마스크 내부의 온도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심해 마스크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착용으로 생기는 습기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공기일수록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방출되는 에어로졸 입자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더 오래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엔 마스크 속 습기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폴리에스테르 마스크, 두꺼운 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게 한 결과 마스크 내부 습도가 높을수록 독감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내부의 습도가 가장 오래 유지되는 것은 두꺼운 면 마스크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은 독감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습도가 높으면 호흡기 점액 섬모 제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코 속에 있는 섬모와 점액은 바이러스를 걸러내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가 폐로 침입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준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높은 습도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나타나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빨리 낫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스크 착용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겨울철에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지만 호흡이 불편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코 세척을 하거나 코 점막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뜨거운 화두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데 이어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강하고 매우 불안정한 자산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추적 회사인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비트코인 100만 장자는 2만 5천 명으로 지금의 4분의 1 수준이었고 1년 전에는 1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 5만 달러를 넘어서더니 지난 일요일에는 5만 8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수의 계정이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고 다수의 사람이 한 계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1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있다고 비트인포 차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100만 장자 숫자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 때문으로 전기차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15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는 말이 상승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4,7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비트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일명 머스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비트코인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고 말을 바꾸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데 이어 비트코인에 투자해 한 달 만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간편 결제 업체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일 폭등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산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고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덧붙여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이며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 난해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된다면서 뉴질랜드 전체의 연간 소모량과 비슷하다고 CN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